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이상하게 끌리는 물건이 있는데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는 아니면 분명히 거절했는데 왠지 모르게 다시 승낙하고 후회했던 적 말이죠. 네, 오늘 저희는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용되는 심리 트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인셉션처럼 우리의 무의식을 교묘하게 공략하는 심리 기술들. 자,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심리 트릭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첫 번째 트릭은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링 닷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이게 심리 트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어떤 숫자를 먼저 제시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세탁기 얼마까지 써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100만 원이라고 답했다면 다음 질문인 그럼 얼마짜리 세탁기를 사시겠어요? 에 대한 답변은 50만 원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제시된 100만 원이 일종의 닷, 즉 앵커 역할을 한 거죠. 앵커링 효과는 협상, 쇼핑, 심지어 데이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비싼 가격을 먼저 제시해서 상대방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마치 마법 같은 기술이죠. 생각해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제시된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링 효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두 번째 트릭은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한정 판매, 마감 임박 이런 문구 혹시 보면 마음이 급해지나요? 네, 맞아요. 희소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얻기 힘든 것은 더 가치 있다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거나 곧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더 갖고 싶어 하죠. 마치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아이템들처럼요. 이 트릭은 마케팅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보다 약간의 긴장감과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요. 물론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의 한정판 굿즈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운 경험, 혹은 친구가 어렵게 예약한 맛집에서 특별한 식사를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모두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희소성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입니다. 세 번째 트릭은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심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박혀 있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우리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심지어 처음부터 거절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말이죠. 이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은 이 트릭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호의인지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잘 구별해야겠죠. 상호성의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부탁도 들어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트릭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문구 익숙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옳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더 의존하게 되죠. 예를 들어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왠지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줄이 길다고 무조건 맛집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에 휩쓸리는 거죠. 사회적 증거는 온라인 쇼핑, 소셜미디어 그리고 정치에서도 자주 사용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제품이나 후보가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혹시 넷플릭스에서 인기 급상승 콘텐츠를 자주 보시나요? 아니면 친구가 추천하는 식당에 더 끌리는 편인가요? 이건 역시 사회적 증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생존율 90%와 사망률 10%는 같은 의미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표현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마치 똑같은 옷이라도 어떤 모델이 입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처럼요. 프레이밍 효과는 광고, 뉴스 그리고 대화에서도 아주 흔하게 사용돼요.
긍정적인 프레임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예를 들어 살 빠지는 차라는 광고 문구와 체지방 감소라는 문구 중 어떤 문구가 더 끌리시나요? 아마도 체지방 감소라는 문구일 겁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보를 접할 때 어떤 의도로 제시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상 속 심리 트릭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앵커링 효과, 희소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사회적 증거,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까지. 이제 이 트릭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트릭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